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국어 강사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대상 방학 강의로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준비한 별빛 문해력 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자료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글을 읽어내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요즘 학생들이 유튜브, 인스타처럼 시각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반면에 글을 읽는 빈도는 옛날보다 확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주변의 여러 교육업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나누면 벌써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중학생 단계에서 충실하게 이 문해력을 훈련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굉장히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들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어 공부에 나아가서 모든 공부에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문해력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키워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원의 여러 데이터와 경험들을 모아서 고민하다가 이 강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저희 강의의 진행 방식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강의는 총 4주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커리큘럼은 문학과 독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세부적인 주차별 영역 구성에 대해서는 두 분 선생님, 이 문학과 독서 영역을 이후에 맡아서 설명해 주실 두 분 선생님께서 한 분씩 맡아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은 총 3시간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문학, 절반은 독서 영역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각 영역에 한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니까 한 반을 총 2명이 맡게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아침반 같은 경우에는 저와 이제 문학 설명 맡아주실 이동주 선생님이 각각 한 영역씩을 맡아서 수업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업 시간이 그러면 영역별로 1시간 45분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저희가 계속 앞에서 떠들고 있으면 친구들이 재미가 없겠죠.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을 유연하게 편성해서 수업 시간 중에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을 많이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날 배운 활동을 완벽하게 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그냥 이틀 지나면 날아가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평생 글을 읽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저희는 하나의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해 놓은 장치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어휘 골든벨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어휘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 수업 시작 전에 어휘 테스트의 형태로, 골든벨의 형태로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어휘력을 높이는 데 조금 일조를 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각 주차별로 설정한 이 과업입니다. 즉, 이것만 알아가자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복잡한 내용을 한층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 한 문장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각 주차 교재마다 기록을 해둘 겁니다. 그것들만 기억해 두면 이 강의 동안만 우리 친구들이 글을 잘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또 대학교에 가서도 이 루틴들을 활용해서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업 중에도 저희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앞선 수업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교재와 더불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과제집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과제집 속에는 친구들 혼자서도 글을 읽고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문항 설계를 해 두었으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한번 저희 교재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수강을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강의의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선생님께 말씀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가장 처음으로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길러준다.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까지 나아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 보자면요.
하나 약속드릴 저희의 목표는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그 여러 방식 중에서 가장 유익하되 가장 재미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업을 만들겠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방학이 행복하도록,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번 방학을 돌아보더라도 이번 방학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유익한 방학이었다,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학 영역 수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동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빛 문해력 수업 문학 파트 설명을 맡은 강사 이동주입니다. 문학 파트에서는 시와 소설 지문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을 한번 끌어올려 볼 텐데요. 문해력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독서 지문을 바탕으로 한 이해력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긴 한데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 그리고 필자, 문학에선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의 의도까지 잘 파악을 해야 정말 문해력이 제대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 중에는 문학을 유독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설명문을 잘 읽는 친구들이어도 자신이 겪어보지 않는 시대의 작품이 나오면 이 주인공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주인공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식으로 혼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혼자서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던 것들,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장면은요, 우리 점순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감자를, 자신의 애정이 담긴 감자를 나라는 남자 주인공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정말 유명한 대사죠. 근데 이 부분을 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남자애네 집에는 감자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준 것을 남이 하면 큰일 날 테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나 봅니다. 선생님, 왜 점순이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안 돼요? 둘이 놀면 안 되나요? 큰일 나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왜 하나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동백꽃이라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1930년대 그리고 공간적 배경인 농촌마을, 강원도 농촌마을, 이 포인트를 잡아야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 집엔 이거 없지. 물론 감자는 나의 집에도 있었겠지만요, 점순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품질의 감자는 조금 윗계층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농촌 마을에는요, 땅의 주인인 지주가 있고 그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 있고 그 땅을 받아서 농사 짓는 소장농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점순이의 집안이었고 여기가 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은 마름네 집인 점순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자랑을 하려고, 나 너한테 이렇게 좋은 거 가져왔다 하고 어필하려고 점순이가 이런 대사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질문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왜 둘이 같이 놀면 안 되냐면, 마름집 딸과 소장농집 아들이 어울리고 있는 것은 이 계층 간을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살에 다 큰 처녀 총각이 그러고 있었다면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한번 수업을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주차별로 어떤 개념을 가르칠 것인지, 어떤 과업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주차에는 시 지문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3, 4주차에는 소설 지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시 지문에서는 누가 말하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가 사용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누가 말하고 있는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배경인지, 장면이 변하는지 마는지 이런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작품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잡아놓지 않으면 다른 개념들을 접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런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되 훨씬 더 꼼꼼한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은 개념을 45분 동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개념들을 저와 이준혁 선생님, 최우빈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스스로 체화하는 시간을 똑같이 1대2 비율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네, 잘 못하고 있네 스스로 한 번 더 판단하고요. 또 그 시간에 맡은 담당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너는 이런 걸 잘했구나, 너는 여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봐 하는 식으로 이때 관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는요, 시를 배우는 주차에는 매주 5개에서 6개 지문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소설 지문의 경우에는 매주 2지문 정도를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양은 조금 적어 보이지만요, 한 지문을 가지고 어휘표도 한번 보고 단답식, 서술형, 객관식 하는 식으로 여러 번 돌려서 볼 수 있게 교재를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아주 질이 좋은, 나중에 학생들이 새로운 작품을 읽었을 때 스스로 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때 이렇게도 읽었고 이렇게도 읽었지 하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아주 심도 깊게 수업을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수업하고자 하는 개념들은 아주 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들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다른 개념들을 마주할 때 어떤 기준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이 개념이 나온 것이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저 개념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별빛 문해력 수업이 끝나고 난 2학기에는 문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기틀을 다진 후에 이제 2학기 국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학 파트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독서 파트의 최우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 파트 설명을 맡은 국어 강사 최우빈입니다. 네, 독서 파트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지문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네, 문해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앞서 이동주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 자, 우선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에 나타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 글에 드러나는 맥락, 그리고 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까지가 진짜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글에 나타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것까지가 정말 우리가 문해력이 좋은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문해력과 관련해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심지어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까지 국어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부분이 바로 이 독서입니다. 누구나 이 독서를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학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독서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서, 혹은 요즘 이제 굉장히 어떤 화두가 되고 있는 추론이라는 걸 잘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어휘력입니다. 글에 나타난 어휘, 단어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글을 잘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정말 고등학생, 그리고 고3 N수, 수험생까지 정말 많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3 수험생을 한번 개인적으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이 문제를 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3 시험이죠. 고3 6월 모의평가의 한 문학 보기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단어 있죠, 세속적. 너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세속적이라는 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생님,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관련된 말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되묻는 겁니다. 네, 일반적인 풍습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속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속적이라는 것은 이런 단어야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보기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를 몰라서 이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던 것이죠. 네,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라요. 뭐 중학생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다른 고등학생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중요한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은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글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실 만한 좀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은 요즘 그 좀 어린 친구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거의 뒤에 붙는 예시들이 다 뭐냐면 어휘와 관련된 겁니다. 네,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은 자, 심심한 한 사과라고 했을 때, 자, 이 심심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지루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죠. 아니면은 금일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거 좀 많이 놀랐는데요. 이 금일이라는 뜻이 오늘이라는 걸 몰라서 이게 금요일로 이해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혹은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이거 우리 친구들은 잘 알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소정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뭔가 작은 정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일정한 만큼 정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런 단어들을, 이런 어휘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휘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말은 즉 어휘가 적어지니까 우리 친구들이 점점 글을 잘 읽지 못하게 되는, 즉 문해력이 떨어지는 현상과도 연결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어휘력을 기르면 어느 정도 문해력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빛 문해력 수업에서는 이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문마다 어렵고 중요한 어휘를 선별해서 어휘표로 제공을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그날 수업에서 배운 어휘들을 공부를 하고 오면은 다음 시간 수업에 그 어휘표에 있던 단어들을 바탕으로 어휘 골든벨을 진행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퀴즈를 맞추면서 지문에 등장하는 주요 어휘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차별로 저희가 어떤 내용을 수업하게 될지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주차에 문단별 핵심어 찾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독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니까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즉, 글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 친구들은 글에서 집중해서 읽어야 할 부분인 이 핵심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걸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 핵심어를 통해서 글의 중심 소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글과 문장을 본격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네, 2주차에서는 중심 문장을 찾고 그리고 이 필자의 어떤 관점을 찾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네, 그 뒤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뭔가 발목이 많이 잡혀 있는 게 바로 추론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추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 추론이라는 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글을 잘 이해를 했으면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글의 이 의미를 보다 넓게 이해하는 게 추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글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맥락을 바탕으로 단어와 문장의 숨은 뜻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주차에서는 이 글의 맥락을 이루는 여러 같은 표현들, 같지만 다르게 서술된 표현들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주차에서는 이 글에 있는 문장과 단어가 함의하는 바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차별 학습 목표를 채워가기 위해서 챙겨야 될 과업을 매주 제시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독서 파트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독서 같은 경우에는 매주 4지문씩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이 4지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뭐 인문, 예술, 사회, 아니면 뭐 과학, 기술 등등 여러 분야의 글을 읽어보면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이 각 주차별로 학습한 과업을 적용해보는 이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지문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단답형, 서술형,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문학과 마찬가지로 제공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수업에서도 저와 이동주 선생님 그리고 이준혁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특강을 마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글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독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글이든 능숙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별빛 문해력 특강을 수강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문해력의 틀을 다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별빛 문해력 수업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